안녕하세요. 가성비의 대명사, 저렴하지만 그만큼 비행기 상태는 그닥 좋지 않다고 유명한 베트남의 풀서비스 항공사 베트남항공을 타고 다낭에서 방콕으로 다녀왔습니다. 비행 시간이 1시간 50분이라는 대단히 짧은 노선이기 때문에 정말 탑승해서 밥 먹고 나면 바로 내려야 하는 곳이기도 해요. 베트남항공이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좋은 이미지의 항공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솔직히 여기 기체가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이 좋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격은 또 괜찮은 편이거든요. 거기다 저가 항공사인 LCC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팀 소속의 풀서비스 항공사이기 때문에 서비스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여기 탑승하면 대한항공으로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행기 체크인을 하러 왔는데요. 요새 이란 전쟁으로 유류 할증료가 살벌해서 그런가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비즈니스 쪽으로는 특히나 사람이 없어서 여유롭게 체크인은 잘 했어요. 유가 상승 덕분인지 공항은 매우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여기 공항 자체가 너무 작고 그래서 면세점이나 공항을 따로 구경할 건 없더라고요. 면세점도 특별한 건 없었고요. 기념품 파는 정도라 그냥 비즈니스 라운지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라운지 입구로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 게 커다란 반다 라운지인데요. 여기는 베트남 항공의 라운지가 아니고 옆에 쭈구리처럼 구석에 있는 이곳이 베트남 항공의 공식 라운지인 로터스 라운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다 라운지로 가기 쉬우니까 잘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가 베트남 항공이 메인인데 규모가 이렇게 작은 건 조금 의외였긴 했습니다. 그래도 베트남 항공이니까 입구만 작지 안에는 좀 클 줄 알았는데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규모가 아예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용하면서도 깔끔하고 실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가도 있을 건 다 있어서 마사지 체어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하노이 공항도 라운지를 가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보다는 이곳 다낭 라운지가 훨씬 쉬기도 좋고 밥 먹기도 좋았습니다. 저는 하노이 공항 라운지는 커도 사람이 너무 많고 좀 시장 같은 느낌이라서 힘들더라고요. 이곳은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따로 뷔페나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식을 앞에서 주문해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뷔페 시스템보다는 이렇게 주문해서 가져다 주는 시스템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정말 이거는 마음에 드는 편이었습니다. 음식은 베트남 음식 2종류에 파스타 1종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먹어보니까 베트남 음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파스타는 썩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는데 베트남 음식은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향신료에 좀 쥐약이라서 고수는 싫어하는 편인데 고수 맛도 거의 없어서 향신료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먹기 좋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가 일단 규모는 작지만 음식들이 대체로 맛있고요. 실속 있게 잘 구성해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이 주류나 음료의 퀄리티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와인부터 다양하게 구색은 다 갖추고 있었고요. 음료 코너에 보시면 베트남 맥주도 가짓수로 잘 갖춰져 있어서 좋더라고요. 특히 여기 베트남 오시는 분들이 기념품으로 사가기도 하는 하오하오 라면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위에는 과자도 한 종류가 있고요. 제가 기념품 이런 걸 많이 사는 편도 아니고 라면 같은 거는 특히 선호하는 물품이 아니라서 유명해도 그닥 관심은 없었거든요. 한식 입맛이기도 해서 해외에서 파는 라면이나 밀키트가 입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오하오도 알고는 있었는데 딱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아서 굳이 찾아서 먹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역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거는 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같은 분들 있으면 여기 라운지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맛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맛있는 거 잘 먹고 조용하게 잘 쉬다가 방콕 가는 비행기 탑승하러 갔습니다. 비행기 탑승할 때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준비된 버스가 25인승 미니버스 요런 건데 이게 오히려 비즈니스 승객을 좀 역차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캐리어 들고 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 표정이 좀 다 안 좋았습니다. 차라리 이코노미 승객들 타는 그냥 기본 버스 태워주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태국에서 하노이로 돌아올 때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버스가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베트남 항공이 하노이 공항과 호치민 공항을 허브로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여기는 버스도 제대로 되어 있고 비행기도 괜찮았습니다. 호치민에서 한국 가는 거는 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탑승하면 친절한 승무원분들이 자리 안내를 해주었어요. 저는 1열에 앉아서 앞자리가 널널한 편이었는데 여기가 그렇게 큰 비행기가 아니고 공간이 넓은 편도 아니라서 뒷자리 비즈니스석 같은 경우에는 앞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았습니다. 좌석은 똥비행기라서 뭐 그닥 기대할 거는 없었고요. 아시아나 완전 구형 비행기 생각하시면 여기랑 좀 비슷할 거예요. 좌석에는 모니터도 없고요. 거기다 이 좌석이 또 쿠션이 꺼진 데가 있습니다.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필수로 쿠션이나 담요 요청을 꼭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베트남 항공이 787-10도 있고요. 꽤 괜찮은 비행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인천과 단거리 노선에는 너무 이렇게 별로인 비행기를 넣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허리 펴고 누울 수 있는 비행기도 넣고 있으니까 예약할 때 기종은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현재로는 다낭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오는 게 없고 다 우등 고속 비즈였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하노이 노선을 위주로 이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도 좋고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웰컴 드링크는 샴페인까지 고루 종류가 갖춰져 있었고요. 저는 이날 딱히 술이 땡기진 않아서 상큼하게 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탑승한 항공기는 에어버스 321인데요. 뭐 다 무난무난했습니다. 2시간도 안 되는 뭐 비행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다낭 올 때 이미 너무 별로였던 이 비행기를 탑승을 해봐서 적응을 해서 그런가 뭐 새롭게 놀랐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탑승 잘 했고 이륙 준비도 잘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베트남 항공에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뭐 몇 번 타지는 않았어도 항상 탈 때마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이착륙을 좀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안정적으로 이륙을 잘 했습니다. 창밖으로 다낭의 풍경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잘 쉬다 가서 그런지 떠날 때는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비행기는 안전하게 이륙 잘 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고도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2시간이 채 안 되는 비행 시간이라 뭐 간단하게 식사 제공하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정석으로 서비스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식사도 매우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메뉴판이 없는 게 좀 아쉬웠지만 뭐 메뉴도 3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비빔밥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국내 항공사 탄 게 좀 오래되긴 했어서 그렇긴 한데 제 기억에는 국적기 항공사의 경우에는 이런 2시간 남짓의 초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메뉴도 단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짧은 노선에 메뉴를 3가지나 준비해 주시는 건 좀 놀랍더라고요. 일행이 시킨 음식도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베트남 항공이 은근 식사가 괜찮아요. 밥 다 먹고 나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간이 내내 터뷸런스 사인이 계속 켜져 있어서 제가 움직일 수는 없더라고요. 화장실 다녀오려고 해서 봐도 터뷸런스 사인이 계속 켜져 있어서 정말 잠깐 꺼지길래 그때 빨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내는 딱히 흔들림이 좀 없는 편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뭐 이게 뭔가 싶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베트남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요 베트남 항공 타면 커피는 꼭 주문해서 마시는 편인데요. 이 터뷸런스 때문에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온 건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곳 베트남 항공은 비즈니스 탑승할 때 패스트 트랙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류세의 압박이 없을 때는 다낭을 경기도 다낭시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 유료 패스트 트랙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구입 가능한 거다 보니까 공항 사정에 따라서 패스트 트랙이 있으나 마나한 경우들도 꽤 있긴 한데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거라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또 자리에서 할 거 좀 하고 있으니까 바로 착륙 준비가 시작되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풍경도 좋았고요. 제가 방콕을 참 오랜만에 오는 거라 반갑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비행기 착륙도 부드럽게 잘 했고요.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잘 도착을 했어요. 이상 호불호가 강하긴 해도 가성비적인 면에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베트남 항공의 초단거리 비즈니스 탑승기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Dear passengers, we have now arrived at Suvarnabhumi International Airport, Bangkok. Local time now is 5 to 5 p.m. The outside temperature 35 degrees Celsius. For the safety, please remain seated with your seatbelt fastened until the cab has come to complete down.
and the fasten seatbelt sign has been turned off. Be careful when opening the lockers to ensure the contents do not fall out. You are requested to open the aircraft door unless instructed by cabin crew. On behalf of Vietnam Airlines, a member SkyTeam Alliance, Captain Lê Phan Ngọc Tuấn, and joint crew members would like to say goodbye to you.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soon. Thank you.